자, 이번에는 개념 정리 30번 문항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 루트 5인 한 예각의 크기. 자, 이것을 이제 90도 미만인 각을 예각이라 하죠.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 할 때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인 마름모 A1이 있다. 이 마름모, 가장 큰 마름모가 A1입니다. 이때 A1과 닮은 도형이며 A1의 짧은 대각선을 긴 대각선으로 하는 바로 마름모를 A2라 하자. 지금 보이시면 보는 대로 요걸 A2라 하죠. 자, 이렇게 마름모를 계속 그려 나갔을 때 이 마름모의 넓이의 합을, 이 마름모들의 넓이의 합을 3분의 m으로 나타냈대요. 이때 m의 값을 구하십시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를 아니까 두 번째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를 통해서 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 세타에 대해서, 예각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의 값이 5분의 3이다 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각에 대하여, 예각은 뭐예요? 일사분면의 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즉 얼마가 되겠어요? 루트 1 마이너스 25분의 9 하니까 25분의 16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루트 25분의 16, 그래서 5분의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물론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인 값을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조금만 더 설명할까? 자, 예각이니까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리겠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이 세타예요.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5가 되겠고 여기가 3이다. 그림이 좀 이상하다. 그지?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래요. 그러면 5대 3대 4 이래가지고 우리가 사인 세타의 값은 5분의 4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인 세타의 값도 하나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사인 제2법칙이란 걸 배웠는데 그 코사인 제2법칙을 통해서 바로 이 마름모의 짧은 대각선의 길이를 x라고 놓고요. 이 x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칠판 하나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일로 와봐. 먼저 우리가 코사인 제2법칙이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히 다시 한번 적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세타라고 놓으면 대응별을 small b, small a, small c라고 놨을 때 우리가 두 변과 끼인각을 알면 끼인각의 대응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 이것이 코사인 제2법칙 아니겠어요? 그래서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가 세타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2 루트 5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얼마야? 2 루트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이 부분을 x라고 놨어요. 자, 이 그림을 약간 뉘어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식을 세울 수 있습니까?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 루트 5의 제곱. 자, 2 루트 5의 제곱. 2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2 루트 5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2 루트 5 곱하기 2 루트 5의 코사인 얼마?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2 루트 5라고 하는 것은 20이죠? 20 더하기 20 마이너스 그 다음에 2 곱하기 요거 얼마예요? 20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값이 아까 5분의 3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5분의 3 이렇게 써봤어요.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40 마이너스 자, 요거 이렇게 지워지니까 자, 40하고 5 지워지니까 8, 3, 8이 24. 그래서 여기가 1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x의 제곱이 16이에요. 그러니까 x의 값은 4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 A1이라는 마름모의 짧은 대각선의 길이가 4야 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마름모에서 중요한 특징인데요. 마름모의 대각선은 서로 직교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직각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가 되겠고요. 그쵸?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20-4, 16이 될 것이고 거기에 루트 씌우면 여기가 4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길이가 4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 두 번째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어떻습니까? 자, A1의 긴 대각선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의 길이는 8, 대각선의 길이가 8이야. 근데 두 번째 마름모의 두 번째 A2라는 아이고 이거 좀 지울게요. 자, 두 번째 마름모. 자, 두 번째 마름모의 자, 요 노란색으로 좀 칠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 두 번째 마름모의 대각선의 길이는 요 짧은 것이 2였으니까 전체 길이가 4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여기가 4잖아요. 아까 x 구해놨으니까. 그러면 마름모의 대각선의 b가 8대 4, 2분의 1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넓이는 4분의 1이 되어서 즉 A2라는 마름모의 넓이는 A1 마름모의 넓이의 4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A1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공비 4분의 1을 곱해서 바로 이 마름모들의 넓이의 총합을 구해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일단 칠판 하나 좀 지우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문제풀이를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 x의 길이가 4인 걸 알았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수선을 그었을 때 왜냐면 마름모는 대각선이 직교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가 되겠고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4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 큰 마름모의 대각선의 길이가 8이었죠. 그쵸?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 A1의 대각선의 길이가 8이었던 것이 A2의 대각선의 길이가 4로 줄었으니까 바로 변의 공비가 변비가 2분의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넓이의 비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첫 번째 마름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첫 번째 마름모의 넓이.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말이죠.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쵸? 기억하십니까? 그쵸? 어떻게? 두 변과 끼인각. 자, 평행사변형을 하나 뜩 그려놓고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번 해드려도 이 공식을 자꾸 외우려고 드셔야 됩니다. 그쵸? 여기가 세타가 되겠고, A가 되겠고, B가 되겠고. 그쵸? 이때 이 넓이 S라고 하는 것은 AB 사인 세타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A1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바로 2 루트 5 곱하기 2 루트 5니까 2 루트 5의 제곱 사인 세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은 20이 될 거고 사인 세타가 아까 5분의 4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산해 주시면 16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A2는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공비 얼마? 변비가 2분의 1이었으니까 넓이의 공비 4분의 1을 곱해서 그래도 한번 써볼까요? 16 곱하기 4분의 1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넓이를 더해라 이랬으니까 결국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1-4분의 1분의 초항 16 이렇게 해서 4분의 3분의 얼마? 4분의 3분의 16 이렇게 되니까 4분의 3분의 16. 아이고 좀 예쁘게 씁시다. 4분의 3분의 16이니까 얘는 3분의 64 이렇게 할 수 있고 결론은 m의 값을 64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어때요? 이 문제 하나 풀어내는데 여러분들이 마름모의 기본 성질도 알아야 되겠고 코사인 제2법칙 그리고 코사인 값을 알 때 사인 값을 구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31번 문제 풀이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각 A가 90도랍니다. 자, 요 각이 90도예요. 요 각이 90도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그리고 말이죠. 각 A가 90도인데 D. 이거 왜 D라는 글자가 들어갔을까? 자, 죄송합니다. 요거 오타입니다. 요 D자를 좀 지워줄게요. 그죠? D자를 좀 지웠습니다. 그죠? 디그리의 약자인 것 같은데, 요게 90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BC의 길이는 3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러면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네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내접시켰다 이랬습니다. 자,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하나 그렸죠? 그리고 말이죠. 이 양 끝에 이렇게 요쪽 이 모서리 부분에 남는 삼각형 안에 이 삼각형들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역시 정사각형들을 그려 나간대요. 이렇게 정사각형들을 그려 나갑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정사각형들을 그려 나갈 때 이들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a분의 b에 한없이가 커진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말이죠.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정사각형하고 이 정사각형은 모양이 좀 다르죠. 그죠? 변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이것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자, 우리 고민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이죠. 첫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모르지 않니? 그래서 이걸 x라고 놓아봤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x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죠? 자, 그런데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x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가 된다. 아하, 여기가 3등분 되는구나. 그러면 x의 값이 얼마다?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쵸? 아,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뭐가 끝났냐면요. 먼저 요 하나의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정사각형은요. 이렇게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안에 내접하게 되는데요. 요 두 번째 정사각형을 한번 잘 보시면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보조선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보면은요. 어때요? 이런 모양으로 4등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쵸? 여기가 바로 중점을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돼? 요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요 정사각형의 넓이의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쪽 왼쪽으로도 생기고 오른쪽으로도 생기고 그러면 요 정사각형은 어떻게 될까요? 요 정사각형은요. 자, 보시면은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하고 전체 직각 이등변 삼각형하고 어때요? 닮음이죠. 그쵸? 그러니까 요 변의 길이는 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에 또 3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넓이는 9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한번 섹터를 나눠서 적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쪽 모양하고 이쪽 모양은 서로 닮음이니까 합동이니까 이쪽 한쪽 면의 넓이를 구해서 2배 하면 되겠고요. 이 녀석은 어때요? 이 녀석의 공비의 요 변의 3분의 1이고 변비가 3분의 1이고 넓이의 비는 9분의 1이고 자, 요 정사각형은 요 정사각형의 넓이의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 섹터를 갖다가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 P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쪽 섹터를 Q라고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대문자 Q로 씁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 넓이라고 하는 것은 P 플러스 바로 EQ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거기에다가 원래 정사각형 하나 있었으니까 1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자, 먼저 P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원래 넓이의 9분의 1씩 줄어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P라고 하는 것은 9분의 1 더하기 9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것은 2배의 원래 넓이, 요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에 4분의 1씩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중간생략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원래 정사각형이 있었으니까 1 이렇게 써서 계산을 완료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공비가 9분의 1분의 초항 9분의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것은 2배에 자,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초항 4분의 1이야 라고 쓸 수 있고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차분히 정리하면은 9분의 8분의 9분의 1이니까 8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더하기 4분의 3분의 4분의 1이니까 얼마? 3분의 1. 그래서 거기에 2를 곱하니까 3분의 2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통분하니까 382 24분의 3 더하기 16 더하기 24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계산을 완료하시면은 24분의 얼마? 43 이렇게 쓸 수 있고 43이 소수이니까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 67이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닮음의 영역을 나누어서 서로 공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쪽 정사각형들이 줄어드는 넓이의 공비는 4분의 1이고 이쪽 정사각형들이 줄어드는 넓이의 공비는 9분의 1이니까 이렇게 구별지어서 문제를 푸는 게 이 문항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어려운 문제를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선생님이 극히 원론적인 입장에서 한번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간단한 풀이 방법, 여러분들이 과학적 상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푸는 방법 두 가지를 좀 제시할게요. 자, 근데 문제가 워낙 길고요.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좀 떼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그림 1과 같이 이웃한 원끼리 외접하고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같은 크기의 4개의 원을 그리고 이 4개의 원에 동시에 외접하는 한 개의 작은 원을 그린다. 자, 이제 그림을 여러분 잠깐 보도록 하십시오. 자, 일단 말이죠.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쵸?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에 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좀 칠해볼까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같은 크기의 원을 꽉 채워서 그려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이렇게 작은 원을 하나 또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그림 2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림 2도 이렇게 노란색 원을 9개를 그려놓고요.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작은 원 4개를 그려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일종의 수열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있지? 자, 그림 1에서 노란색 원의 개수는 바로 2의 제곱개, 작은 원의 개수는 1의 제곱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림 2에서는 노란 원의 개수는 3의 제곱개, 작은 원의 개수는 2의 제곱개. 결국은 가로와 세로의 각각의 원의 개수만 따진다면 노란색 원이 작은 원보다 일단 가로로 1개, 또 세로로 1개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림 N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노란색 원이 가로로 n 플러스 1개, 세로로 n 플러스 1개, 전체 n 플러스 1개가 만들어지겠고요. 작은 원은 가로로 n개, 세로로 n개 만들어서 전체 n의 제곱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때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작은 원 n제곱개의 넓이의 총합을 SN이라고 하고 바로 이 SN의 넓이의 합을 구하십시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일단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서 이 작은 원 1개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원에다가 원의 개수 n제곱을 곱해서 넓이의 총합을 가지고 극한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노란색 원과 작은 원의 요 배치 관계를 보면 요 그림이나 어때요? 닮음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 그림도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큰 원의 반지름을 구해가지고 이 큰 원의 반지름을 구해서 이 큰 원과 바로 이 작은 원의 변비 관계를 통해서 공비를 구하시면 바로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 노란색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쵸? 자, 이 노란색 원을 서클 A라고 하겠고요. 이 작은 원을 서클 B라고 해서 자, 서클 A의 우리 반지름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서클 A의 반지름. 자, 반지름을 한번 같이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잠깐 확대해 놓고요. 자, 우리 서클 A의 반지름을 구해볼까? 자, 일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4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노란색 원이 n 플러스 1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라는 이 선분의 길이를 n 플러스 1로 나눠주면 이 노란색 원 하나의 지름을 구할 수 있고 그 지름을 2로 나눠주면 되니까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어떻게 한다고?
자, 우리 반지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한다? 자, 한 변의 길이 4를 자, 가로로 노란색 원의 개수 n 플러스 1로 나누고 여기에다가 2분의 1 해주면 반지름이 구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따라서 서클 A의 이 노란색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n 플러스 1의 1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클 B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이 서클 B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한다? 어떻게 구한다? 바로 노란색 원과 작은 원의 반지름의 B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선생님이 먼저 그림 1을 좀 확대해 놓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조선을 좀 그어볼까요? 이렇게 보조선을 띡 그어봤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그린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되겠습니까? 바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선분의 길이가 4니까 여기는 2가 될 거고 여기는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바로 2 루트 2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하,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가운데를 뚝 잡아봤어요, 또. 그러면 이렇게 잘라보면은 여기가 뭐예요? 다시 한번 잘라보면 요것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당연히 1이 되겠죠. 아, 이제 나왔다. 그러면 여기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바로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이야 라는 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노란색 원과 작은 원의 반지름의 변비는 1대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말이죠. CA의 반지름의 길이가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CB의 바로 서클 B의 반지름은요. 바로 큰 원의 n 플러스 1분의 2에다가 얼마? 바로 변비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CB의 반지름이에요. 그럼 반지름을 알았으니까 CB의 원들의 넓이의 합은 어떻게 구할까요? 넓이의 합.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지름을 아니까 우리 이렇게 쓸까요? 바로 n 플러스 1분의 2의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 파이. 자, 그러면 이 작은 원 한 개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작은 원 한 개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이 작은 원은 몇 개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n의 제곱개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럼 이것이 바로 SN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극한 취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조금 예쁘게 정리하시면은요. 어떻게 쓸 수 있죠? 자, 예쁘게 한번 차분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분모는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분자는요. 요거 2의 제곱, 그냥 암산으로 4. 그 다음에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바로 파이 곱하기 n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다음을 이렇게 좀 예쁘게 정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4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바로 n의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분의 n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것이 SN이라고 했을까요? 여기다 바로 극한치하면 결국은 얘가 뭐야?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으니까 1 돼버리고 극한값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4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 파이. 자, 좀 더 뭐 전개해서 정리할까요? 그러면 얘는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루트 2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4 곱하기 3 플러스 3 마이너스 2 루트 2 파이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요 노란색 원의 한 변의 길이를 이 반지름을 구해서 또 이 닮은 비를 이용해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구했고 그 반지름을 하니까 넓이들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넓이를 구한 다음에 바로 그 넓이의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 요거 약간의 과학적 상식을 이용하면은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정사각형을 하나 띡 그려봤어요. 자, 정사각형을 하나 뜩 그려놓고 자, 여기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빨간색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잘 그려져야 되는데 자, 꽉 차는 이런 원을 하나 뜩 그려봤어요. 자, 원을 하나 띡 그려봤습니다. 자, 좀 예쁘게 꽉 차야 되는데, 그지? 이렇게 꽉 차게 원을 하나 뜩 그려봤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랬을 때 말이죠. 얘들아,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한 변의 길이를 갖다 선생님이 4L이라고 할게요. 4L. 한 변의 길이를 4L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은 2L이 되겠죠. 그러면 이 원의 넓이는 2L 제곱 파이, 다시 말해서 4L 제곱 파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원을 갖다가 이 원 안에 이렇게 이 원을 요 정사각형 안에 같은 모양의 크기로 4개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정사각형을 예쁘게 똑같이 그려놓고요. 한 변의 길이가 4L인 정사각형을 딱 그려놓고 자, 여기에 이렇게 4개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편의상 간단히 좀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이렇게 그려봤고요. 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편의상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선생님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손으로 좀 삐뚤삐뚤 그렸지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원으로 보일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 원의 한 반지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L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L이라고 했으니까. 됐니? 그러면 이 노란색 원 하나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L제곱 파이가 되겠죠. 근데 이 노란색 원이 몇 개가 생겨요? 4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4L제곱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꽉 찬 정사각형 안에 원 하나를 그렸을 때 그 원의 넓이나 같은 모양의 원을 n개를 그렸을 때 가로로 n개, 세로로 n개, n제곱개를 그렸을 때 그 원들의 넓이의 합은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지금 이 노란색 원들의 넓이의 합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노란색 원들의 넓이의 합. 여기에서도 이 노란색 원들의 넓이의 합이라는 게 있겠죠. 여기서도 이 노란색 원들의 넓이의 합이 있을 텐데 그 노란색 원들의 넓이의 합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항상 일정하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노란색 원 4개의 넓이의 합은 얼마일까? 서클 A의 넓이의 합을 바로 구해버리는 거야. 넓이의 합. 반지름도 몰라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n번째 그림에서 이 바로 서클 A의 바로 노란색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몰라도 이 노란색 원들의 넓이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먼저 이 첫 번째 그림을 보고 한 변의 길이가 반지름이 1인 원이 4개가 있잖아. 그쵸? 그러면 바로 파이가 4개가 있죠. 이 원의 넓이가 파이가 되니까 4개가 있어서 바로 4파이가 될 거야. 그건 이 원들의 넓이의 합도 4파이, 이 원의 넓이의 합도 4파이가 될 거야.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원이 4개일 때 1개, 그 다음에 9개일 때 4개 이렇게 되었지만 무한으로 갔을 때 n 플러스 1의 제곱계나 n의 제곱계나 그 차이가 큽니까? 무시할 만큼 작죠. 이런 걸 무한소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큰 원에 대하여 이 작은 원의 넓이의 합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CB의 넓이의 합은요. 넓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조금 전에 여기 변비를 구했잖아요. 그죠? 뭐야? 이 큰 노란색 원의 반지름이 1일 때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 루트 2 마이너스 1이었죠. 루트 2 마이너스 1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지름의 b가 1대 루트 2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넓이의 b는 1대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니까 결국은 CB의 넓이의 합은 이 CA의 넓이의 합에다가 넓이의 공비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은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4에 얼마?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루트 2 파이를 뒤로 빼버리면 결국은 얘는 뭐야? 4에 3 마이너스 2 루트 2 파이. 자,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풀었던 그 문제를 물론 이런 대수적 구조로 실질적으로 이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것도 있지만 이런 원리, 이 밀도의 원리라고 하죠. 밀도의 원리를 이용하면은 결국은 어때요?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우리 과학을 좀 하는 학생들은 요게 좀 더 쉽게 이해가 됐을 텐데. 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식을 세우셔야 되는데, 요 바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바로 구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알겠니? 바로 이 노란색 원의 반지름을 구해서 닮은 비를 이용해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구하고 작은 원의 반지름의 넓이의 식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 극한을 취해서 계산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개념 정리 33번 문항을 한번 같이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읽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그림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원들을 쭉 같은 원들을 동일한 크기의 원들을 쭉 나열해서 그렸습니다. 어떻게 그렸냐면은 각 원이 서로의 중심을 지나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 5원 O2, O3인 원들이 있다. 모든 원들의 중심은, 자, 중심은 한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ON, ON 플러스 1은 1이다. 이렇게 했어요. 바로 중심 간의 거리는 1이다. 라고 했네요. 자, 이렇게 보조선을 긋고요. 이 직선 위에 중심들이 쭉 나열되어 있으며, 각 원의 중심은 서로의 중심을 지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그죠? 각 원은 서로의 중심을 지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그죠? 자, 두 원, O1, O2가 만나는 두 점을 바로 P1 그리고 Q1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랬을 때 부채꼴의 넓이 바로 O2, P1, Q1, O2, P1, Q1 넓이를 S1이라 하자. 이제 두 점 P1, Q1에 대하여 원 O3의 중점과 연결한 선분이 원 O3와 만나는 두 점을 자 여기에서 이렇게 쭉 보조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보조선을 뜩 그었는데 여기에서 이 세 번째 원과 만나는 요 점을 P2, P3라 P2, Q2라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부채꼴을 S2라 한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채꼴의 넓이의 총합을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보시면은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중심각과 반지름의 길이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들의 반지름은 모두 1이니까 결국 중심각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S1의 이 중심각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까? 요게 문제의 키포인트죠. 그죠? 요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일까? 자,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보조선을 띡 그려보면은요. 지금 이것도 반지름 아닙니까? 요것도 반지름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반지름이니까 이게 무슨 삼각형이 되겠어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는 이 초록색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되겠죠. 정삼각형이면 여기가 60도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도 60도니까 여기가 120도예요. 120도는 전체의 360도의 3분의 1이니까 결국 부채꼴의 넓이는 이 원의 넓이의 S1의 넓이는 이 원의 넓이의 3분의 1이다. 즉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의 3분의 1이다.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S1 한번 써볼게요. S1은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넓이 1제곱 파이의 3분의 1이야. 왜 그러냐면 요 각의 크기가 몇 도다? 120도니까 요 각의 크기가 120도. 얼마? 우리가 3분의 2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보조선 하나만 또 그어볼게요.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 놓으시면은요. 이것이 바로 중심각 아니었습니까? 조금 전에 바로 요 부채꼴의 이 현에 대한 중심각이었어요. 그러면 요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요것은 바로 원주각이 되겠죠. 그쵸? 원주각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우잖아요. 중학교 때 배우나? 중학교 때, 중3 때, 중2 때 원의 성질에 보시면은 중심각과 원주각의 비례 관계가 어떻습니까? 중심각의 반이 원주각이다. 그러면 요 각이 얼마? 60도야.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각이 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부채꼴의 넓이는 각의 크기에 비례하니까, 크기에 비례하니까 결국 요 부채꼴의 넓이는 이 부채꼴의 넓이의 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채꼴의 넓이의 공비가 2분의 1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3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같은 맥락에서 쭉 정리해서 부채꼴의 넓이들을 구할 수 있는데 결국은 초항과 공비를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1-2분의 1분의 초항 3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3분의 2파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채꼴의 넓이들의 종합은 3분의 2야 이렇게 3분의 2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형의 3요소, 점선면, 점에 관련된 문제, 즉 위치에 관련된 문제죠. 선, 길이에 관련된 문제, 면, 넓이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평면 도형의 3요소와 이제 입체 도형, 부피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간단히 읽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 값을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8이고 높이가 16인 직원뿔이 있다. 지금 눈에 보시다시피요.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8이고 높이가 16인 직원뿔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모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을 모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쵸? 모선의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이 안에 바로 원기둥을 세우고 이 원기둥의 윗면을 다시 밑면으로 하는 직원뿔을 그린다. 자, 이렇게 또 직원뿔 하나 그렸습니다. 자, 직원뿔을 그리고 이 직원뿔에 또 동일한 방법으로 중점을 잡아서 원기둥을 그린다. 이랬을 때 이 원기둥의 부피의 총합을 구하라.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첫 번째 원기둥의 반지름, 밑면의 반지름을 구해서 밑면 곱하기 높이 이래서 첫 번째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고 두 번째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서 바로 부피의 공비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좀 더 간단히 하면은요. 첫 번째 원기둥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첫 번째 원기둥에 바로 밑면에 반지름을 구하고 두 번째 원기둥의 밑면에 반지름을 구하면 변비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변비를 세제곱하면 부피의 비다.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방법을 쓰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부피의 공비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첫 번째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원기둥의 반지름과 높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죠. 요 길이가 8이라고 했고 요 높이가 16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중점을 잡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중점 원리에 의해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면 결국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왜 그래요? 지금 눈으로 보다시피 요 직각 삼각형하고 이 전체의 직각 삼각형하고 어떻습니까? 닮음이죠. 그쵸? 그럼 여기가 1대2가 되었으면 여기도 1대2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8이면 여기가 요 길이가 각각 같다. 그래서 요 바로 첫 번째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또 요 높이하고 요 높이도 1대1 같아야 되니까 요 첫 번째 원기둥의 높이는 얼마? 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원기둥 A1의 부피를 계산해 보면 밑면 4의 제곱 파이, 그 다음에 높이 8 이렇게 해서 얼마 구할 수 있습니까? 128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좀 더 예쁘게 쓰면 2의 7승 파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원기둥은요. 이렇게 반지름이 8인 직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 아니었습니까? 근데 두 번째 원기둥은 바로 반지름이 4인
4인 직원뿔에 내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직원뿔의 변비 관계가 어때요? 8대 4, 2대 1. 다시 말해서 공비가 2분의 1이 되지 않습니까? 변의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부피의 공비는 8분의 1. 즉 A1의 원기둥과 A2의 원기둥의 부피의 비가 8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A2는 여기에다가 단순히 8분의 1, 2의 3승분의 1을 곱하여 주면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산하면 2의 4승 파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은 맥락에 의해서 계산이 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초항도 알고 공비도 하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네요. 1-8분의 1분의 초항 얼마? 2의 7승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고 따라서 8분의 7분의 2의 7승 파이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되죠? 7분의 8이 2의 3승이니까 2의 10승 파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 때마다 바로 변비를 이용해서 넓이의 비도 대신했고 또 변비를 이용해서 부피의 비도 대신한다. 이러한 전략을 가지시면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3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개념 정리 35번 문제 보시면은요. 자, 개념 정리 35번. 그림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이랍니다. 그쵸? 그 다음에 모선과 밑면이 이루는 각이 60도야.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쵸? 아하, 그렇구나. 자, 이때 말이죠. 이 안에 꽉 차는, 자, 이런 직원뿔이 있는데, 여기에 꽉 차는 구를 갖다가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쭉 그려나갔답니다. 이랬을 때 구들의 부피의 합은 이랬어요. 구들의 부피의 합.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들 이런 거 알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거 알아야 되겠습니까? 부피를 구하는, 구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구의 부피. 구의 부피를 우리가 V라고 한다면, V는 어떻게 돼? 3분의 4 R 세제곱 파이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구의 부피는 3분의 4 R 세제곱 파이. 자, R이라고 하는 것은 구의 반지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여기 3분의 4 상수가 붙는 거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뿔은 어때요? 3분의 1이 붙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구의 반지름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두 번째 구와 첫 번째 구의 공비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 한번 띡 그어 보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접점이니까 여기가 직각을 이루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직각을 이루겠죠. 자, 여기다 이제 또 보조선을 뜩 그어 봤더니 자,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는 당연히 30도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내용을 좀 정리할게요. 자, 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루트 3이니까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30도니까 변비 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야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구의 반지름은 1이야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하,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또 보조선 하나 뜩 그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보조선을 뜩 그어봤더니 자,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2야. 자, 그런데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루트 3이니까는 초기에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어요? 요것도 직각 삼각형 아닙니까? 한각의 크기가 60도인 직각 삼각형인데 여기가 루트 3이 되었대요. 1이 루트 3이 되었다는 것은 루트 3배 된 거 아니에요. 루트 3배 되니까 바로 여기가 얼마? 3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가 3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1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높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가장 큰 직원뿔은 높이가 3이었고요. 두 번째 그려지는 이 직원뿔의 높이는 1이 되니까 바로 변비가 3대 1이 되겠죠. 그쵸? 변비가 3대 1이면은 부피의 비는 27분의 1이 되겠죠. 그쵸? 27대 1, 27대 1. 다시 말해서 요 두 번째 구의 부피는 이 첫 번째 구의 부피의 27분의 1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아시겠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아하, 그렇구나.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높이가 3인 직원뿔에 내접하는 원의 부피하고 높이가 1인 직원뿔에 내접하는 구의 부피는요.
자, 변비가 3대 1이니까 부피의 비는 27대 1. 다시 말해서 요 구의 부피는 이 구의 부피의 27분의 1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죠? 그러면 O1의 부피는 반지름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4의 1의 세제곱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고 O2의 부피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 그죠? 여기에다가 뭐만 공비가 얼마다? 27분의 1이다. 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높이가 3일 때, 높이가 1일 때니까 높이가 3분의 1로 줄었죠. 높이가 3분의 1로 줄었는데 높이는 변비잖아. 그럼 부피는 27분의 1로 준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같은 맥락에서 쭉 정리하니까 이것은 결국 1-27분의 1에 초항 얼마? 3분의 4파이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얘는 27분의 26에 3분의 4파이 이렇게 쓸 수 있고 약분하시면은 요거 9가 되겠죠. 자, 요것도 약분 되나요? 그쵸? 여기 2가 되겠고 여기 13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13분의 18파이 이렇게 해서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들의 부피합은 13분의 18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도형에 관련된 응용 문제는 다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개념 강의지만은 다양한 형태의 도형 관련 무한등비급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욕심을 부려서 무려 35문제 도형에 관련된 응용 문제들을 풀어봤어요. 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유형의 무한등비급수 응용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교재를 통해서 훈련을 많이 하시고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바로 진입 판정에 관련된 문제들을 이어서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